난간을 딛고 건물 외벽에 선 남성이 위태롭게 걸음을 옮깁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서더니 창문을 열어 윗집으로 넘어갑니다. 마약 유통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자 필사의 도주극을 펼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인적 없는 야산 바닥을 파헤칩니다. 땅에서 흰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준비해간 가방에 넣습니다. 밀수된 코카인을 약속된 장소에서 넘겨받는 장면입니다. 프랑스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한 마약은 코카인과 필로폰 등 6억 2,5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일당은 총책에게 마약을 받는 수거책과 보관해둔 마약을 유통책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최초 마약을 들여온 총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코카인을 전달할 때에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몰래 넣어두거나 야산에 파묻어두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마약 유통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총책을 붙잡는 대로 밀수한 마약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냉장고를 열자 지퍼백에 포장된 물체가 줄줄이 나옵니다. 다름 아닌 필로폰입니다. 다른 서랍장에선 필로폰을 섞어 만든 마약 야바가 쏟아져 나옵니다. 마약 중간 유통책인 40대 중국 동포 남성이 거주하던 원룸에서만 필로폰 3.67kg과 야바 2천여 정이 발견된 겁니다. 시가로 치면 12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중간 유통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사고 판 일당 20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하고 모두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방식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고 팔았습니다. 마약을 유통책에게 전달할 때조차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국 SNS인 위챗을 이용해 거래 정보를 나누고 대화 기록은 모두 지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SNS로 거래할 경우 안전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수사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SNS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반드시 검거가 되기 때문에 마약과 관련된 범죄 유혹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당부사항을 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약 윗선도 쫓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시커먼 물체를 건져 올립니다. 꼼꼼하게 싸맨 방수포를 뜯어내자 상자 모양의 덩어리 수십 개가 쏟아집니다. 1kg씩 포장한 코카인으로 무려 9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누군가 화물선 밑바닥 해수 흡입구에 숨긴 것을 따개비를 제거하던 잠수부가 찾은 겁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부산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100kg가량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전에 한 달 전쯤 저희가 그런 비슷한 작업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신항에서. 의심되는 물체의 그 표면에 쌓여져 있는 비닐 종류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파악이 된 거죠. 화물선은 지난 3월 멕시코에서 출발해 캐나다와 한국, 일본을 거쳐 뉴질랜드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화물선이 우리나라를 거쳐가지만 마약의 도착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약과 함께 있던 위치 추적기 배터리가 방전됐고 따개비가 자란 크기로 보아 적어도 1년 전에 배에 실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배달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국 마약 단속 국가 공조에 마약을 숨긴 이들과 밀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한 빌라,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묵던 곳입니다. 우리 국정원과 검찰, 경찰과의 공조에 나선 현지 경찰이 지난달 16일 이곳에서 주범인 중국인 A씨를 체포했습니다.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1년 만으로 A씨는 필로폰 공급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일당들이 시음 행사를 빙자해 강남 학원과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섞인 마약 음료를 건넨 뒤 협박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붙잡힌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공급책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 필로폰 4kg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B씨가 적발된 뒤 A씨의 행적이 국정원에 포착됐습니다. A씨의 은신처에서는
2만 3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00여 그램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 숨어 지내던 A씨가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필로폰을 공급해 오고 있었다며 검거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신종 범죄에 쓰였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 설비 등이 발견돼 현지에서 처벌받게 됐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30대 문모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SNS를 통해 마약 판매상 일당을 알게 됐습니다. 일당이 문 씨에게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겠다며 맡긴 역할은 이른바 마약 지게꾼. 옷 속에 마약을 숨겨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문 씨는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현지인에게 받은 필로폰을 복대에 넣어 몸에 차고 헐렁한 옷을 입고는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에 성공했습니다. 문 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8월부터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필로폰 3kg을 밀수했습니다. 일에 능숙해진 문 씨는 관리자로 승진도 했습니다. 전임 관리자가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체포돼 구속되자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된 겁니다. 문 씨는 지게꾼 업무를 집대성한 수칙을 작성해 또 다른 지게꾼들을 부렸고 이들을 통해 케타민 2kg을 밀수했습니다. 그러나 문 씨는 지난해 11월 지게꾼을 통해 케타민을 추가로 밀수하려다가 당국에 덜미를 잡혔고 최근 법원은 문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여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문 씨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지게꾼 3명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 남성이 건물 배전함에 뭔가 숨기고 나오더니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다음 날 찾아온 다른 남성은 숨겨둔 물건을 꺼내갑니다. 이들이 비대면으로 주고받은 건 필로폰 30g,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필리핀에서 40대 총책 A씨로부터 출발한 마약류는 공항을 거쳐 국내에 퍼졌습니다. 경찰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남성을 조사해보니 속옷에 숨긴 여성용품에서 필로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텔레그램 메신저와 가상화폐를 사용하는 건 기본이고 마약을 숨기는 장소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배전함이나 소화전에 숨겼다가 분실하는 사례가 늘자 아파트 화단을 파내고 숨기거나 CCTV가 없는 풀숲이나 바위 틈을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정 장소에 대한 그 인식률이 높아지고 소화기 배전함이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배전함에 그 숨겨놓는 것을 알다 보니까 점점 다른 장소를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총책 A씨를 필리핀에서 붙잡은 경찰은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A씨에게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건네받아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사람 등 49명을 붙잡아 17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에는 최근 들어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환각버섯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마약류처럼 환각을 일으키는 4일로 시민 성분이 포함돼 국내에서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경찰은 환각버섯 판매자와 구매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재배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